고등학생이 되는 겨울방학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머릿속을 뱅뱅뱅 도는 말이 있을 겁니다. 수포자, 수포자, 수포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포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포자가 되지 않는 법, 이 겨울방학에 달려 있는데요. 오늘 고등학교 수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고교 수학 입문 백서 진행을 맡은 박보은입니다. 오늘 심주석 선생님 그리고 정유빈 선생님, 최은진 선생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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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학 진짜 중요하죠. 네, 뭐 말을 뭐 하겠습니까? 네. 네, 아무래도 대학의 그 당락을 좌우하는 핵심은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가요? 네. 그런데다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수포는 대포다 이런 말이 막 유행처럼 번질 정도로 수학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 큽니다. 네. 네. 저희 보니까 사회탐구 사포는 없더라고요. 네. 그만큼 말이 좀 어색하네요. 사포하니까. 수포는 왜 이렇게 네, 그만큼 자연스러운지. 수학이 어렵다는 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수포자도 생기는 거고 이게 어떻게 달라지나요? 아무래도 저는 이 고등학교에 일단은 미들스쿨하고 하이스쿨하고의 차이가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저희 수학, 대한민국의 수학이라는 게 정말 이 교과서를 보면 정말 자세해요. 외국 네. 교과서에 비해서. 외국 교과서는 과정보다는 그냥 딱 공식 하나 딱 던져놓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단순한 문제 연습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 그 많지 공식, 않은 건가요? 예, 그 공식이 왜 나오는지에 더 많은 치중을 하고 또 더 많은 문제를 또 연습을 하고 이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딱 간단하게 비교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서점에 가봤으면 좋겠어요. 서점에. 예, 서점에 가서 중학교 수학 코너의 양과 고등학교 학습서의 양을 갖다가 네. 이 단면으로 이 비를 갖다 계산해 보면 부피의 비를 계산할 수 있을 테니까 계산해 보면 거의 제가 볼 때 한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서점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중학교 때는 문제집을 솔직히 3권에서 5권 정도 푼다면 학교 시험에서 출제되는 문제들이라는 게 크게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도 그냥 막 문제만 풀면 실력 점수가 막 올라간다고. 네. 50점 맞은 친구가 70점, 80점 이렇게. 나 이제 수학 잘하나 봐.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등학교에 와서 똑같은 이제 자기는 이제 성공의 어떤 맛을 봤잖아요. 네, 중학교 때. 네. 그 방법을 고등학교 때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아. 그냥 자기가 뭐를 하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그냥 냅다 문제만 푸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 고등학교의 양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때 양의 10배를 해야죠. 그래야지 중학교 때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데 중학교 때만큼밖에 안 하고선 왜 안 되지? 라는 생각을 갖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고등학교의 차이라서 과연 고등학교 수학을 갖다가 이렇게 과연 문제를 양치기로 과연 어떤 개념이라든지 그 안에 담긴 우리가 배우는 내용들 이런 걸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네. 좀 한번 고민해보고 뭔가 수학 공부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선생님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서점에 가봐라 하셨는데 양적으로 정말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많이 수학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사실 서점에 가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또 생각이 나서 한마디를 드리면요. 사실 여러분 올해 고3 선배들이 치르는 그러니까 내년에 치르게 되는 2017 수능이죠. 이 대수능부터는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2009 개정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첫 해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첫 해이다 보니까 아직도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이나 이런 참고서는요. 기존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그런 책이나 참고서가 굉장히 아직도 혼재해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잘못 고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 서점에 가서 문제집을 고르려고 봤는데 똑같이 수학 1이야 했는데 아직 안 들어간 수학 1 책이 있으면 좀 헷갈려 할 수가 있어서 제가 교육 과정을 좀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잠깐 보시면요. 우선 2009 수학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 쉽게 개정 전과 후에 대해서 비교해서 놓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사실 개정 후에만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기본 과목인 기초 수학과 기본 과목 맨 아래에 있는 심화 과목 보이시나요? 고급 수학 같은 경우는요. 요 두 과목은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거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과목에 해당되는 것들은요. 우리 친구들이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됩니다. 특히 1학년 수학에서요. 수학 1과 수학 2를 배우고요. 1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수학 1이고요. 2학기 때 배우는 과목이 수학 2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인문 계열에서는요, 이제 여러분 2학년이 되면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 과목을 배우시는데요. 자연 계열 친구들, 즉 이과 친구들이죠. 인문 계열 친구들과 똑같은 미적분 원과 확률과 통계를 배우되 거기에 플러스 이를 토대로 해서 미적분 2와 기하 벡터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개정 전과 좀 비교가 되실 텐데요. 개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특히 수학 1이라는 과목이 똑같이 있고요. 네. 또 수학 2라는 과목 똑같이 있는 거 보이시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아마 잘 구분해서 내가 적어도 고등학교에 가면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이런 건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는 고등학교에서 담임을 할 때 학생들이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수학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구나 싶은데 이거 보니까 궁금한 점이 일단은 여기에서 수능에 들어가는 건 어떤 건가요? 수능에 누가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릴 그렇군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그러면 또 있어요. 기초 수학이라고 하는 게 너무 생소해서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안 하셨군요. 네, 사실 기초 수학이라는 것은요, 기존 교육 과정에는 없던 교과긴 합니다. 그리고 일반고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지만 네. 선택적으로 채택을 할 수가 있는 과목인데요. 내용은요, 중학교 내용을 이제 선별적으로 뽑아놓은 교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쉬운 거네요. 그렇죠. 기초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에 꼭 필요한 네. 중학교 내용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뽑아서 해놓은 교과서라서 여러분이 아마 중학교 내용에 내가 좀 자신이 없다, 공부가 좀 그러면 기초 수학 책을 겨울방학 동안에 사서 본다든지 하는 것들이 그러면 중학교 내용의 모든 걸 보지 않더라도 고등학교 내용과 연관되는 것들만 딱 정리를 할 수 있어서 아마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기초 수학.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 수1, 수2, 수1이라고 안 부르나요? 수원, 수학 1, 수학 2, 노맞잡니다. 네. 네, 아무튼 아유 창피하네요. 네, 이렇게 수학을 모른다니까요. 현직 교사도 현실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1학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요?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1학년에 딱 들어가면 아마도 학생들이 이제 새롭게 태어나겠다. 네. 이런 생각을 그럴 것 가질 같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앞부분만 막 그럼요. 있어요. 뭐 중학교 내용까지는 내가 좀 비록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정말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갈 텐데요. 정말 그 마음 그대로 사실은 고1 때 공부하는 그게 수학 습관 자체가 길러져서 고3까지 3년을 이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공부 습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고1 때 배우는 내용들 수학원, 수학2 이렇게 방금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수능 때까지 정말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뭐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2가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중요하다고 하는 건 뭐 말할 것도 없는데 수학원, 수학2가 수능 출제 과목이 아닌 학생들 뿐만 이제 자연계열이나 아니면 네. 수학1 같은 경우는 전혀 들어가지 않지만 기본 바탕으로 깔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네. 그 내용을 모르면 이제 고3 때까지 계속해서 발목이 네. 잡히는 거죠. 네. 근데 고3 돼서 이제 그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결국은 너무 이제 부담스럽잖아요. 너무 많은 내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시 시작하기도 힘들고 안 하자니 너무 발목 못 잡히고 그래서 수포로 가는 네, 그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잡지 않으면 이제 정말 거대한 폭풍처럼 학생들에게 몰려올 수 있기 때문에 고1 수학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 분 수학 선생님 모셨는데 제가 진짜 예비 얼굴은 그렇지 않겠지만 예비 고1이라는 생각으로 제가 진짜 이거 막 보니까 자꾸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수학 1하고 수학 2를 모르면 심지어 선생님 이게 미적도 어렵고 막 확률과 통계도 어렵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베이스 과목은 아닌 건가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어쨌든 수학이라는 게 이 연계선상에서 단계형의 어떤 교육 과정을 네. 밟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이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네. 못한다 이런 어떤 현상은 잘 일어나지는 않아요. 네. 어떤 윤곽만 알고 있더라도 그 다음 내용을 배울 네. 수는 있는데 이제 기왕이면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수능도 잘 보려는 네, 공부를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 좀 똑바로 내용을 이해하고 이렇게 넘어가야지만이 나중에 좀 심리적으로도 또 안정이 되고 안 그러면 지금 아까 정유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3 때 가가지고 뭐 이과생들 같은 경우 네. 수학2 들어가지도 네. 않고 미적분 1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걸 모르고 그냥 미적분 2부터 공부 열심히 하면 되겠지 안 나가지거든요. 진도가 안 나가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때 1학년 때 공부 좀 착실히 해놓고 2학년 때 공부 착실히 해놓으면 수능이라는 거는
그때 가서 저절로 또 우리가 또 다른 커리큘럼에 의해서 정리정돈을 네. 해주니까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게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저희 사탐 같은 경우에는 고3 때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때 시작하는 건데, 야, 수학은 고1 때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교육과정을 좀 들여다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왜냐면요.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수학 과목 같은 경우 살펴보면 함수면 쭉 한 과목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네. 1학년 때 배웠던 함수가 맞아요. 바탕이 되어서 맞아요. 2학년 때 그 함수를 또 발달시켜 나가는 게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네.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막 뭐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학생 함수에서 딱 한 과목으로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1학년 때 나왔던 내용이 또 2학년 때 나올 수밖에 없고 1학년 때 나왔던 방정식 내용이 또 2학년 때 나올 수밖에 네. 없고 할 수밖에 없는 단계형이라고 아까 그렇죠. 말씀해 심수석 주셨죠. 선생님 말이 적극 네. 공감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쩔 수 없는 수학의 특징 또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특징이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1학년 때부터 좀 공부를 다잡아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1학년 때부터가 아니라 지금 이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하는 겨울방학 공부법에 대해서 좀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이 시기에 고민하는 것이요. 선생님, 저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1학년 수학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고1 수학을. 네. 근데 사실은 예습보다 더 중요한 건 복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중학교 내용이 탄탄하지 않다면 저는 지금 이 시기에 고1 내용의 예습보다는 오히려 중학교 내용의 복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은 수학이라는 것은요, 아까 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대가 돼서 단계적으로 밟아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지만 어떤 학문을 배울 때는 가장 처음에 배웠을 때 어떻게 배우고 내가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지금 설렁설렁 예습을 어설프게 하게 되면 요 단어는 어려웠어라는 어렴풋한 기억만 남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제 경우에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그런 경우면 사실 나중에 어려움부터 기억 때문에 들어도 아는 것 같은데 또 어렵다는 생각만 네. 잔상만 남아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경우에는요. 중학교 내용 중에 좀 자기가 몰랐던 부분을 확실하게 다잡고 가는 거 좋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내용까지 연관이 많이 되는 도형 파트 같은 거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오는 이런 방법이 좋고요.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뭐 EBS의 고등 예비 과정 이런 거 활용해서 예습에 또 힘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형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 도형도 다 어려웠구나. 도형은 어떻게 해요? 도형은 도형 같은 예, 네. 사실은 도형은요 중학교 도형 지식이 고등학교까지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쵸 선생님들 아, 인정하시죠? 예, 사실 그런데 고등학교 도형 문제를 푸는 팁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이 바로 종자 지식이 되는 네.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왜 어떤 투자를 할 때 네. 가지고 있는 돈이 종잣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돈을 불려 나가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도형에 대한 지식들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우는 그런 지식들이 종자 지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다져 나가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도형 문제를 보고 자꾸만 고민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조선을 어디다 그으면 좋을까? 보조선. 원과 접선이 나오면 여기서는 어떤 보조선을 그었더라. 이런 기억을 좀 살리시면서 네. 자꾸만 5분이고 10분이고 내가 요 문제를 잡고 고민하고 하는 연습을 병행하다 보면 한 6개월에서 1년 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중학교 수학 그리고 도형 뭐 종자가 되는 뭐 개념들 이런 설명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상 수포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 수능이라는 이 거대한 그 폭풍 같은 것 때문이잖아요. 수능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일단은 네. 이 중학교 때 학생들이 경험한 시험이라는 건 내신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내신이라는 게 교과서. 모든 학교의 공통 지표는 네. 또 아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라든지 좀 어려운 문제를 내야 된다는 뭐 이 출제의 어떤 그 선생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문제를 쉽기도 하고 또 어려워질 어렵기도 수도 하고. 있고 네. 이런데요. 고등학교에 오면 일단은 시험의 종류가 좀 더 많아집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있고요. 네. 이 내신을 제대로 안 하고서는 첫 번째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다가 대학은 정시로 가야 돼. 이런 친구들이 이 말하는 친구들이 내신을 놓친 친구들이거든요. 대부분. 네. 대학은 정시야. 어떻게 수시로 가? 이러죠. 아직 근데 모르네요.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내신이라는 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공통된 어떤 시험을 갖다가 1학년 때부터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전국연합 학력평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학교 선생이 한 분이 내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의 이제 인력 풀이죠. 각 시도 교육청에 이제 뭐 서울시 교육청, 경기도 교육청, 인천시 교육청, 그다음 부산시 교육청 이렇게 4개 네. 교육청이 전국 단위 출제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한 팀이라고 하면 거의 뭐 최소 10명에서 16명까지가 그 한 세트 30문항의 문항을 만들기 네. 위해서 그 고생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넓게 좀 많은 다양한 선생님들이 다양한 어떤 접근 방식의 문제를 갖다가 출제할 수 있다는 시스템인가 하면, 오히려 수능은 좀 더 안정화돼요. 학생들은 수능을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수능이라는 건 가장 기본 원칙이라는 게 다 믿겨지지 않겠지만, 우리 수능 끝나면 항상 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문제를 내시면 이런 얘기부터 출발하는 네. 이유가,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나면요, 아, 교육과정을 벗어난 건 다른 문제도 없었다라는 걸 또 알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원 어떤 출제라는 거는 학교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생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 위에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의 어떤 전공마다의 이 교수님들이 배치가 되고, 또 검토 선생님들, 네. 그 문제가 정말 고등학교 과정에 적합한지, 또는 일반 사설 문제집에 있었던 건 아닌지, 이런 거를 다 거의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수학 문제집을 다 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EBS에도 있으면 괜찮고, EBS에 없다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독단적으로 낼 수가 없죠. 그 사설 문제집을 네. 홍보하는 격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검토위원 선생님들만 하더라도 한 10여 분. 그러니까 14분에서 또 검토 또 강화됐잖아요. 네. 작년 2016 대수능부터. 그래서 16분. 이 정도가 참여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양질의 문제가 이 평가원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문제를 좀 준비해 봤거든요. 네. 이게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내용 하면 솔직히 알아먹질 못하잖아요. 그래도 네. 알 수 있게끔 중학생도 알 수 있어요. 가장 쉽게 지금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요. 로그 문제로 잡아봤어요. 로그. 첫 번째 있는 게 내신, 맨 왼쪽에 있는 게 내신 문제, 전국연합, 수능 이렇게 했는데, 딱 보시기에는 3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심플해 보여요? 선생님들은. 제가 수학 그냥 선생님 찍어보세요. 저희는 대답해도 저는 되나요? 수능, 네, 수능. 대답해도 저는 돼요. 수능이요. 3번. 아, 저는- 3번이 좀 쉬워 보이죠? 네, 3번. 저도 수능입니다. 네. 저는 2번 했는데 2번이 더 쉬워 보이죠? 내신 엄청 아유. 복잡해 보여요, 내신. 이게 바로. 처음 내신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뭐가 더한 다음에 또 곱했죠. 네. 저 과정이 좀 복잡해요, 일단은. 근데 가운데 있는 것도 뭔가 다른 게 있어요. 저 조그만 숫자들을 보면 3이냐 9냐. 맞아요. 밑이 요게 달라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 세 분은 못 네. 하시는데. 근데 이게 수능으로 가면 밑도 똑같고 그냥 심지어, 진수라는 것만 네. 딱 네. 하면 암산으로 하면 저게 1초짜리예요. 네. 답이 2가 나오거든요, 눈으로 그냥. 그래요? 뜻이죠. 풀려가지 마세요. 네. 물론 다 이제 배웠는데. 전국연합 다 문제도 배웠는데. 암산으로 풀 수 있는 네. 정도지만, 거기에는 이제 그 밑에 대해서 밑의 거듭 제곱이 뭐 앞으로 튀어나갈 땐 역수로 튀어나간다라는 성질이라든지 미시 이런 것들이- 로고 옆에 서 있는 조그만 거 네, 말하는 조그만 거죠. 거. 밑에 있는 수, 아래. 있는 수. 그런 성질들이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제가 이 뭐 학교 시험 문제도 출제해보고 전국연합도 출제해보고 평가원 출제는 못하죠 저는. 이제 네. 검토에 참여해보고 이러면 우리 선생님들도 욕심이 많은 거예요. 내가 학생들한테 이만큼 가르쳤으니까 얘가 이 정도는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를 내더라도 그 안에 뭔가를 많이 담고자 하는 게, 이게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네.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돼라는 선생님들의 어떤 욕심. 사명감. 좀 더 많이 알았으면 네. 좋겠어라는 욕심이고,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평가원 수능은 그런 욕심 없겠어요? 하지만 그 욕심들이 이제 걸리는 거예요. 로그에서 중요한 거는 간단한 계산인데 이런 성질까지 다 얘기할 이유는 없잖아. 그러니까 되게 심플해지는 거죠. 전국연합도 예전엔 되게 길었어요. 1번 문제만 하더라도, 로그 문제만 하더라도 항이 4개, 막 3개 최소 이랬는데 요즘은 다 2개로 줄었어요. 그런 스타일들이 이제 가급적 전국연합도 수능 스타일로 좀 맞춰서 학생들한테 좀 적응을 높여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좀 마인드가 좀 바뀌어 나가고 계신 것 같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시험은
내신이에요, 내신. 알겠어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첫 번째 기회. 그다음에 두 번째 기회는 전국연합 학력평가입니다. 시험 이름을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전국연합 학력평가. 나랑 똑같은 나이 또래의 학생들에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지표를 가늠해 볼 수 있고, 수능이라는 건 이제 내 나이 위죠. 밑도 있겠죠. 이제 자기가 어디에 가 있으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의 나의 어떤 위치를 갖다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의 성격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1학년 학생들한테 지금 수능 준비를 똑바로 해라. 안 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닥쳐야지 하는 거예요. 애들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에 정말 충실하면서 네. 선생님 과도한 아까도 복습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저도 예습보다는 복습입니다. 그러니까 무모하게 막 입학 전에 그래도 난 이과 갈 거니까 미적분 2까지는 다 띄고 가야 돼.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네네네. 많이 막 봤어요, 저. 사설 학원에 한 달 동안에 3과목을 끝낸대요. 네. 뭐를 알겠냐고요, 걔네들이. 근데 학교 가면 나 배운 거야, 아는 거야 착각해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내용들 친숙할 정도로만 간단하게 예습하고 학교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또 학교에서 이렇게 놓친 거라면 또 EBS에서도 개념도 있고 또 문제 연습하는 그런 강의 교재 많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자기가 부족한 거를 또 보완해 나가고, 이런 식으로 또 제때제때 딱 그렇게 좀 쌓아 나가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희만 해도 수능 수학하면 어렵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수능 수학의 그 유형이라던가 난이도라든가 저희는 무조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문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아까 제가 궁금했던 거 네. 수능 수학 나오는 범위, 이 문이과 어떻게 이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수능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이제 현재 이제 고3이 네. 보게 될 시험부터는 많이 바뀌어서요. 과목명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로 바뀌어 있거든요. 일단은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과목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나형, 가형 이런 말을 제가 쓰게 될 텐데요. 계열별 수능으로 바뀌면서요. 가형 학생들이 자연계열 학생입니다. 예전에 쓰던 수준별 A형, B형이라는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형 학생들, 자연계열 학생들은요. 미적분 2, 확률과 통계, 기하 벡터 이렇게 3과목이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 되었고요. 네. 나형, 인문계열 학생들은 수학 2, 미적분 1, 확률과 통계 이렇게 3과목이 직접 출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 1, 수학 2 당연히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뭐 네. 지금 보셨다시피 자연계열은 미적분 2부터라고 하지만 미적분 1 다 배우거든요. 네. 그 내용들이 이제 바탕에 깔리면서 가는 과목. 그래서 제가 직접 출제 과목이라는 말을 네, 했어요. 네. 사실상은 계속해서 누적되면서 공부를 하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수능에서의 가장 학생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내신처럼 딱딱 떨어지는 네. 중학교 때까지는 범위가 딱 있고 그럼요. 그만큼만. 3개월 배운 네. 거 딱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면 수능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학생들 부담도 있고 바뀐 내용도 좀 부담이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가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계열 학생들은 직접 출제 과목은 좀 작아졌지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누적돼서 네. 나오는 과목도 문제가 되었고, 그리고 직접 출제에서 기하 벡터 그리고 확률과 통계 이쪽이 범위가 많이 늘어났어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듣기만 과목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을 좀 중심적으로 네.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형 인문계열 학생들의 경우에는 수학 2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요. 앞쪽에 나오는 집합과 명제. 네. 집합 많이 아, 들어오셨죠?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네, 집합과 명제랑 함수. 네. 원래는 이제 고1 때 배우고 수능에는 나오지 않던 내용들이 이번에 어. 처음으로 수능 직접 출제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준비하셔야 된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전에 수능에 안 들어갔던 것들이 새롭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럼 뭐 빠지기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기출 활용이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뭐 예전의 기출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출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저희가 네. 이제 정말 혼란스러울 것 수능이라는 같아요. 이제 체제가 1994년도 그러니까 네. 우리 1학년 학생들이 21세기 인간이잖아요. 네, 훨씬 이전 년도에부터 시작된 거고. 저도 뭐 수능 세대는 아니지만 그 정도 나이는 됐지만 그러다가 2005학년도부터 이제 수능이 좀 더 지금의 형식으로 갖춰졌고 그다음에 2012학년도에 또 한 번의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집합과 명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함수 이거는 2005년 이전에는 실제 출제 과목이었습니다. 문과에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출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기출 문제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수능 기출 플러스라는 게 이제 1, 2학년 학생들도 기출을 좀 연습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EBS에서 평가원 문제 위주로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교육 과정을 정확하게 짚어내는 문제들이 평가원 문제다라고 네. 말, 양질의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본 베이스를 한번 연습을 해보고 또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게 1학년 때 수능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신 준비라고 한다면 좀 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문제를 연습하면서 그렇다고 또 문제 양치기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만약에 틀렸다면 내가 부족한 개념이 무엇인지 또 왜 과정 같은 건 왜 이렇게 전개돼 네. 나가는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잘 정리해 나가는 게 진정한 공부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해요. 저 그 기출과 관련해서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20문제밖에 안 되지만 과거에 연도별 기출 문제를 뽑아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예. 만약에 내가 작년 수능에서 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고 네. 싶어라는 거 정도면 보셔도 되겠지만 음. 이 전체가 다 기출 문제에 이제 해당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아직은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할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심수석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수능 기출 플러스 이런 교재, 즉 유형별로 기출 문제를 싹 모아놓은 그런 교재를 활용하는 게 여러분이 훨씬 기출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좀 될 거고요. 사실 우리 친구들 지금 예비 고1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출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사실 지금은 개념을 다질 때니까 네, 내신 그때 위주로. 그쵸.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쯤이면 이미 고3 선배들이 수능도 치를 거고 또 그 밑으로 또 기출 문제가 또 쌓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 어느 정도의 감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네요. 너무 네. 걱정 안 해도 그러네요. 되고요. 또 여기 이제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들이 또 열심히 기출 분석해서 네, 또 실어다 나르고 있으니까 EBS 이용하시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네. 네, 뭐 수능 기출 플러스 뭐 이런 강좌 제목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정말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EBS 잘 활용하기만 하면 수포자 저리 가라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활용하면 될까요? 네, EBS 그 커리큘럼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열심히 들으셔야 되는 부분일 네.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바로 수능을 공부하는 건 아니죠. 그쵸? 수능만을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공부들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분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겨울에 복습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예습하실 수 있는 기회가 EBS에 있습니다. 커리큘럼을 잠깐 보시면요. 여러분들 그 고교 입문에 있는 고등 예비과정 저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학 1, 수학 2 고등 예비과정이 있으니까요. 예습을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안에는 들어있지 않은데요.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게 왕초보 개념 정리거든요. 그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중학교 내용 복습,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요한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신 준비를 하기 위해서요. 수업에서 선생님 수업이 가장 중요한 거 아시죠? 내신에서는. 그러니까 선생님 수업을 듣기 전에 올림포스 강의를 들으시면서 살짝 예습을 하신 다음에 학교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셔야 될 게 내신 딱 그 기간이 되시면 학교 시험 대비 특강 말만 들어도 솔깃한 제목의 강의가 있죠. 학교 시험 대비 특강으로 여러분들 내신 준비 열심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시기별로 한 가지를 더 이제 네, 말씀을 네. 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겨울방학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되는 게 당연히 복습이 1번입니다. 그래서 네. 복습 1번으로 왕초보 개념 정리 강의를 들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더 이제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아까 보셨던 그 고교 예비과정, 고등 예비과정 강의를 들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기 중에는 쭉 올림포스를 들으시는 네.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네. 내신에 관련된 개념이랑 문제랑 같이 풀어보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내신 딱 그 기간마다는 다시 학교 시험 대비 특강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심플하게 딱 정리가 되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중학교 때 이미 수포자였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거듭나고 싶어요. 네. 그러면 그 학생은 왕초보 들으면 되는 건가요? 그게 가장 좋은데요. 아, 학생들이 네. 딱 이제 나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일단 예습으로 가요. 그렇죠? 저희가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열심히 해야지 하고 예습으로 딱 가면 고1로 간다는 거죠.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 그 시간에는 당연히 복습을 먼저 네.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습니다. 중학교 공부를 다시 할 기회가 이제는 오지 않으니까. 네, 네, 네. 지금 중학교 내용 왕초보 개념 정리를 먼저 들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또 사실 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커리큘럼을 보시면 네. 뭐 수포자를 위한 특강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맞아요. 있고 또 우리 친구들 사실 수학 공식만 봐도 수포자 특강이 있어요? 네, 네. 따로 이제 생각보다 쉬운 수학이라는 네, 맞아요. 교재와 또 강의도 있고요. 그리고 수학의 숫자만 봐도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10분 수학 개념이라서 좀 짧은 강의로 공식과 또 간단한 예제를 풀어주는 그런 기획 강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아마 EBS 활용해서 또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많을 거예요. 제가 21세기에 태어났으면 이 자리에 앉아서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드는데요. 네. 저는 지금껏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그 예비 고1의 마음으로 딱 들었을 때 정말 많이 도움이 됐지만 이제 선생님들이 한 분 한 분 정말 수학 공부의 비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먼저 최은진 선생님이 원포인트 레슨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한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 고등학교 수학 공부를 할 때는요, 5가지 개념학습법을 꼭 지키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으로는요, 체인지 학습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브루타, 그리고 그림자 복습법. 그 다음 나머지 2가지는요, 역학습과 목차학습법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유용하게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개념을 다지는 시기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 2가지가 바로 맨 위에 있는 체인지 학습법과 오른쪽에 있는 하브루타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 2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지금부터 잠깐 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네, 이게 엔지냐고요? 아니고요.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체인지 수학 최은진입니다. 자, 이때 체인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체인지 학습법은 거기서 나온 말인데요. 사실 체인지라는 것은 무언가를 바꾼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수학, 내 수학 실력을 바꿔보겠어 하는 의미에서 체인지 수학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원래 의도했던 바는요. 이 체가 몸체자를 써서 몸을 이용해서 체득한 지식이 진짜 지식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학 공부를 할 때요.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지식들,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쫄지 말고 열심히 고통을 참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학습한 내용들을 손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머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풀이를 손이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손이 기억한 풀이를 머리가 다시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다른 문제에 적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수학은 반드시 뭘로 공부해라? 손으로 공부해라 라는 게 바로 체인지 학습법입니다. 자, 그래서 눈으로 쓱 본다거나 강의만 싹 듣고 만다거나 하는 것은요. 앞으로 독약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반드시 수학은 듣고 나면 손으로 복습할 것, 공부하고 나면 반드시 손으로 직접 풀어볼 것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입니다. 자, 여러분 유태인들 아시죠? 예, 전 세계적으로 정말 똑똑하다고 소문이 난 그런 인종입니다. 자, 이 유태인들이 공부하는 학습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학습법이 있어요. 하브루타는요, 이게 유태인들이 쓰는 말로 친구라는 뜻이 하베르라는 말이래요. 그래서 친구와 소통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수학학습에 적용하면요. 친구와 서로 얘기하고 설명하고 하면서 개념학습을 한다든지 혹은 자기 스스로 배웠던 개념을 확인하면서 입으로 묻고 답하고 자문자답을 하면서 공부하는 걸 의미해요. 좀 이상할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수학같이 특히나 어렵고 학문이 좀 딱딱한 과목일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입으로 말로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 모르고 있는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또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또한 기억이 오래 간다는, 그래서 학습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 2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2가지 학습법, 체인지 학습법, 하브루타를 이용해서, 즉 손과 입을 이용해서 개념학습을 하시되, 자, 그날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하면 이렇게 반백지, 즉 A4 백지를 딱 찾아서 이걸 딱 적으세요.
해서 반백지 학습법이라고 해서 왼쪽에다가는 내가 배웠던 그날의 개념, 공식 그리고 그에 대한 증명까지 싹 적어보고 입으로 말해보면서 복습을 하시고요. 오른쪽에다가는 그에 해당되는 예제와 유제들 있죠. 쉬운 문제지만 꼭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들을 손으로 직접 풀면서 연습하면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반백지는요. 여러분이 잘 모아두었다가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식으로 가면요. 확실하게 고등학교 수학 개념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사실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손으로 네. 쓰면서 풀어야 되고 네.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개념을 설명하면 자기한테도 들어오거든요. 네. 체인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습장이 이렇게 쌓여가면 너무 뿌듯할 것 그렇죠, 같아요. 제가 뿌듯함까지. 공부는 못했어도 많이 모아놨어요. 네, 지금부터는 저는 그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엉덩이가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정신교육을 심주석 선생님께서 시켜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심주석 선생님이 준비하신 원포인트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반갑습니다.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는 입학하면 내가 뭔가를 제대로 해내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고등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실제로 유지되고 실천하고 또 어떤 목표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어?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기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가져요. 제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주도 학습 전형이라는 걸 통해서 학생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2개월, 3개월 지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그걸 직접 나눠주고 보여주고 싶을 정도로 학생들의 처음 가졌던 그 생각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딱 입학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서 책상에 앉아 있지만 과연 우리가 그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내 어떤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저녁 시간, 학교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고 저녁 시간에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 영어책 빼가지고 영어 단어 외우다가 또 집어넣고 수학책 빼가지고 그냥 수학 문제 막 풀다가 또 집어넣고 국어 문제 몇 문제 풀다가 이런 식의 과정을 갖다가 밟아나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념이 무엇이고 공식을 암기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냥 무턱대고 문제를 갖다가 그냥 풀어나가는 그런 학생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 앉아있는 시간은 많았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했나라고 그 결과를 봐보면 실제 자기가 생각했던 목표하고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많이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딱 시작되면 다른 시험에 대해서는 좀 내려놓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고등학교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꿈, 희망 이런 것도 좋지만 성적 관리를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내신 공부를 여러분들이 좀 더 착실히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범위가 있는 거고 또 그 범위에 해당되는 내용을 열심히 공부하고 그거를 계속 반복해서 또 문제도 연습하고 풀어보고 이럼으로써 내신 관리를 차곡차곡 잘 쌓은다면 따로 여러분들이 1학년 때부터 수능 준비라고 하지 않으셔도 고3 때 되면 저절로 여러분들이 수능에 대한 대비를 그때 밟아 나가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괜히 무리한 선행을 한다든지 너무 욕심내가지고 내용 이해보다는 그냥 급급한 양치기에 해당되는 과도한 문제풀이 내용 이해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식의 공부보다는 좀 꼼꼼한 공부를 해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수학 공부도 중학교 때까지 수학 공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 난 안 할래. 이런 생각보다는요.
저는 이솝우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우와 신포도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여우가 포도나무 밑에 가서 하늘 이 포도나무를 보면서 저거 맛있겠다 따먹어야지 그러면서 깡충깡충 뛰는데 여우가 점프해봤자 그 포도를 따먹을 수는 없는 거죠. 몇 번 시도하다가 돌아서면서 여우가 뭐라 그러냐면 저 포도는 신포도야. 내가 먹었더라도 맛이 없어 라고 단정 짓고 돌아섭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원포인트 레슨에서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과거에 내가 수학에 대해서 어떠했던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 밀어놓고 지금부터 하는 공부를 학교 수업 착실히 들어가고 또 보완적으로 EBS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충하면서 그리고 이것저것 많은 문제를 갖다가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내신 시험을 잘 보고 또 기말고사 잘 보고 이런 내신 관리를 1학년, 2학년 착실하게 해나간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3학년 때 선생님 말이 옳았구나라는 거를 그때 느끼실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 먹은 거 있잖아요. 그 마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네, 정말 수학은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의 마지막 비법, 정유빈 선생님이 원포인트 특강으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EBS 수학 영역 정유빈입니다. 여러분들 수학 때문에 아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오늘 딱 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만 아시면 고등학교 수학도 여러분 문제없이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실 부분이 이거죠. 그죠? 아무리 공부를 해도 모르는 개념, 그리고 잊어버리는 그 개념들, 그때마다 다시 처음부터 공부를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 또 개념을 완벽히 이해한 후에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개념 이해하는 데만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드는데 언제 개념을 다 이해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들어가나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풀 때에도 힘들죠, 그죠? 내가 풀면 잘 안 풀리는데 문제의 풀이를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러면 스스로는 절대 못 푸는데 이건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 아마 수학 공부를 하시면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생기실 겁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죠? 그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개념이 쏙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보시면요. 한 방에 열심히, 그죠? 여러분 한 번 하실 때 개념을 좀 열심히 보세요. 그냥 강의 틀어놓고 또는 학교 선생님들 수업하실 때 멍하니 있는 건 절대 여러분께 되지 않거든요. 지금 공부하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실 때 한 번에 한 방에 완벽하게 내가 끝내겠다. 그런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수능 범위 아시죠? 3년 동안 누적해서 가는 범위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개념을 잊게 되는 때가 생깁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개념을 단권화해두는 작업입니다. 잊어버리는 건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당연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상기시키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책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실 건가요? 이렇게 두꺼운데, 그죠? 그럴 때 여러분 딱 필요한 책, 내가 지금 수학원 이 부분을 모르는구나. 그러면 이 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공부 열심히 하실 때요. 내가 언제든 3년 동안 찾아볼 개념서, 그렇게 해서 그 개념서에다가 내가 배우는 모든 개념들을 정리를 하세요. 완벽하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심화 개념들이 조금씩 나오거든요. 문제 안에서만 얻는 개념들이 있어요. 그런 개념도 그 책에다가 다 빼곡히 적어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몰라, 2차 함수를 몰라? 그러면 바로 그 책을 딱 꺼내서 공부해 보실 수 있게. 그러셔야지 3년 내내 개념 때문에 고생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배울 때 확실하게 한 방에 끝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수학 느낌이 왔어 이러고 수학 문제를 10시간 풀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열흘을 쉬었어. 10일을 쉬었어요. 그런 거랑 매일 하루에 1시간씩 수학 문제를 푸는 친구, 어느 친구가 당연히 수학을 더 잘할 것 같나요? 답은 나와 있죠, 그죠? 문제를 꾸준히 밥 먹듯이 푸셔야 돼요.
수학 공부에 있어서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 스트레스는 받는데 공부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매일 꾸준히 밥 먹듯이 푸세요. 내가 풀 수 있는 일정량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계획만큼 매일 꾸준히 학습하고 있는지를 체크하세요. 여러분들 고1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만드는 습관이 여러분들한테 몸에 배일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 안 하시는 친구들 있죠? 채점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문제를 푼다는 건요, 채점까지 하고 그 틀린 것들을 완벽하게 보는 연습까지를 여러분의 공부 시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점 열심히 하시고요. 틀린 문제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문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틀린 문제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개념이 쏙 들어오게 그리고 문제가 딱 풀리게 쏙딱 두 가지 기억하시면서요. 개념 완벽하게 정리하신 다음에 문제 열심히 푸시고 꾸준히 푸시고 그리고 틀린 것까지 완벽하게 공부. 그 다음에 다시 개념으로 넘어와서 또 반복 이렇게 공부 습관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여러분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습관은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3년 동안 수학과 함께 웃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학 문외한인 저에게 오늘 이 시간 정말 알찼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끝날 때가 다 돼서 이 예비 고1 학생들에게 한마디씩 해주시죠. 저는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대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열심히 한다라는 말 뜻은 공부한 티가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적, 점수가 나오는 공부를 좀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우리 박범 선생님처럼 내가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수학 한번 네. 해보면 좋겠다라는 네, 좀 맞아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네. 네, 저는 즐겁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수학이 싫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되게 매력 있는 과목이거든요. 수학이라는 네. 게. 그래서 수학을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면서 즐겁게 수학과 친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고1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중에 하나죠. 실수를 하지 않는 그런 습관을 기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네. 그래서 문제 풀 때 평소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푸는 그런 습관, 차분하게 푸는 연습을 해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연습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옥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어느새 고교 수학 인문백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함께해 주신 세 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수학 주변에서 고등학교 가면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잔뜩 겁먹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은 한 EBS와 그리고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모두 끝까지 여러분을 도와줄 겁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